그래서 저도 산화질소 그 기계를 지금 국내에서 이제 산화질소가 이제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지만은 식품으로는 이근하루 교수 이분이 평생 동안 산화질소를 연구하면서 노벨상에 도전하는 그 연구는 거의 다 제약회사라든가 기타 기업소에서 연구비 지원들을 엄청 많이 해줘요. 근데 이분들은 산화질소라고 해서 생뚱맞는 이 산화질소 기체라고 해가지고 그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노벨상 받고 나서 그동안 이제 돌아가고 세월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게 L-아르기닌이라든가 이런 각종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 보조제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단백질 합성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부수적인 역할들이에요. 이게 이제 L-아르기닌인데 단백질 종류가 아미노산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9개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나머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산물 수 없는 아미노산이라고 해가지고 비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이 9가지 아미노산들을 이제 부족되는 것을 보충하게 해가지고 이제 L-아르기닌 이런 계통들이 전부 다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라는 것들이 왜 그렇게 바로 먹기가 힘드냐라고 한다면 이제 산화질소가 NO예요. NO인데 우리가 NO2 있고 NO3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식물에 질소 비료를 주고 되면 이 질소가 이제 N이거든.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질소가 79% 들어있고 산소가 21%가 그랬는데 이 질소들이 이제 아질산 질소, 질산성 질소 이게 우리가 이제 배추에 이제 비료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요. 이런 아질산 질소나 질산성 질소로 질산염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산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되면 산소가 붙든가 떨어져 나가든가 이런 과정들에서 NO3가 이제 NO2로 갔다가 또 산소가 하나 더 없어지고 해가지고 NO로 된 게 우리 몸에서 말하는 산화질소예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체력적으로는 거의 못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갖춰지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안정하게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야채라든가 이런 데서 먹다 보면은 대박들이 질산염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그래서 푸른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게 산화질소를 포함하는 이제 NO라는 구성 원자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산화질소를 이제 우리가 야채 속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산화질소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기술이 많이 안정화가 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산화질소도 제품으로 하는 데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농도가 있는 산화질소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안정화시키는 이 기술들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또 어디서 이제 나온 데서 이제 착안을 하고 그랬냐면은 천둥번개를 치면은 그때 천둥번개를 치면은 거기 있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때리면서 이게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천둥번개 칠 때 화분이라든가 농작물이 천둥번개 치면 잘 된다는 이유들이 천연 비료들이 천둥번개 때 낙뢰 속에서 이게 산화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작물들이 잘 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NO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좋은가. 즉 말해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NO는 우리 사람 몸에서
천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즉 말해가지고 우리가 40세 이전까지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데 이런 이제 에너지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를 전환하는 것이 40세까지는 거의 만들어내요. 에너를. 이 만들어내면 뭐 하느냐? 이 혈관에서 뇌피세포라고 있는데 혈관이 우리가 동맥에는 혈관이 한 3겹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맥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격을 가해도 3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멍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손등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말 말단에서는 모세혈관은 충격을 가하면 멍이 드는 이유가 모세혈관은 혈관 두께가 한 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멍이 들고 그러는데 산화질소가 어디서 나오고 그러냐면 우리 혈관에서 뇌피세포에서 나와요. 뇌피세포에서 나오는데 이게 40세 이전까지는 거의 다 나와요. 산화질소가. 근데 40세 이후에서부터는 산화질소가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올라오면 산화질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L-아르기닌이 이런 제품들을 보조제해갖고 몸에 산화질소로 흡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몸에서 전환이 잘 안 되니까 효과들이 많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이제 산화질소를 다이렉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생기냐. 그래서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그러냐면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확장을 시켜주는데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동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혈관들을 확장을 이렇게 시켜주면 피 흐름이 원활하죠. 이제 그다음 특히 모세혈관에 우리가 동맥이라든가 정맥이라든가 혈관이 아무리 좋아도 그 혈액 속에 있는 양분을 우리 몸에 섭취를 못해요. 오로지 우리 몸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모세혈관. 모세혈관까지 혈관이 뚫혀야만이 모든 양분이 전달이 돼요. 그럼 모세혈관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10마이크로미터인데 모세혈관 크기가 10마이크로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0분의 한 10mm 정도. 1mm에, 그러니까 1000분의 10mm인데 100분의 한 1mm 정도 모세혈관이. 100분의 1mm면 1mm를 100분의 1을 쪼개면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이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100분의 1mm 정도 되는데 이 모세혈관수는 뭐가 모세혈관수로 통해 영양분이 공급이 되냐면 바로 적혈구하고 백혈구.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한 30조 개 정도 돼요. 적혈구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적혈구가 4마이크로에서 한 6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모세혈관이 10마이크로인데 4에서 6마이크로면 자 여기는 1000분의 10mm고 1000분의 4mm에서 1000분의 6mm 이 정도 큰 적혈구가 당뇨라든가 각종 질환이 걸린 사람들 하면 적혈구에 변형성이 오면은 적혈구가 한 4마이크로에서 6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이게 두 개색이 폭에서 이 10마이크로 되는 모세혈관에 들어가가지고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손발이 차갑거나 그러면은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질병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모세혈관에서 혈관이 들어가줘가지고 이 백혈구가 들어가줘야지 병균들이 잡아먹하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막혀버리면 그래서 당뇨 걸린 사람들이 상처가 나오면 잘 아물지가 않는 경우가 모세혈관이 막혀있으니까 적혈구, 백혈구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유일하게 공급해주는 건 이 적혈구가 산소통이에요. 이 적혈구에서 산소통에서 모세혈관까지를 터트려주고 뭐하면은 사람이 기력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적혈구 속에 산소를 많이 밀어넣으면은
우리가 매일 그 환자들이 타고 다니는 산소통 에다 끼고 다니면은 건강하지 않겠는. 근데 동맥에 있는 산소들은 젊은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모세혈관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따라가지고 젊은이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까지를 들어가 줘야지 모든 만병의 피로 물질하고 질병들을 이렇게 예방을 해주지, 좋은 산소 먹냐고 동맥에 아무리 많이 써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그래서 모세혈관은 혈관이 한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줘도 멍이 들고, 그 다음 우리 모세혈관 길이가 거의 한 4만 킬로가 넘어요. 지구 한 바퀴 돌려가 3만 4천 킬로가 되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정도 길이가 이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막힌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멍이 들거나 다른 데도 우회를 간다든가. 우리 저기 애들 보면 조그만 애들 보고 그러면은 거의 한 80% 이상 수부인 상태에서는 애들은 얼굴 보면은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돼 있을 거예요. 조금만 거짓말 쳐도 심장이 쿵쿵하고 얼굴이 빨갛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얼굴에 모세혈관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제 웬만히 거짓말 쳐도 얼굴이 안 빨개지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뻔뻔해진 것이 얼굴에 일단 모세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웬만히 거짓말 쳐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예, 그래서 애들은 금방 빨개진 이유가 모세혈관. 그 다음에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활동을 똑같이 했는데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멀쩡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애들보다 더 좋은 뭐 보약도 먹고 뭣도 먹고 하는데,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또 그 다음날 없었던 데 하고 또 학교 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12시 넘어가면 뭔 일만 해도 그 다음날 당장 영향이 오는가.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애들은 보약 안 먹잖아요. 근데 애들은 팡팡하냐. 기가혈관은 애들은 바로 이 혈관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의 필요하느냐, 이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에서 이 산소라든가 영양 공급들을 혈관에서 전부 다 해줘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혈 흐름들이 좋으니까 혈압들도 높게 안 오르고, 그 다음 모세혈관까지 산소라든가 영양분을 공급해주니까 피부가 보송보송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도 피부 세포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부 세포에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수분이 99%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땀이 나면은 이 세포에서 나오는 게 좀 간간하는데, 이 간간한 이유가 이 단백질을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조금 간간한 염분이 있어줘야 이 단백질이 세포가 부실해질 안에 그런 유지가 되어져요. 지금 말해 우리 두부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두부 쭈글쭈글 안 해지게 하기 위해서 두부를 어디다 보관해요? 간수라든가 물에다 보관하잖아요. 두부가 바로 그 단백질이 수분이 없으면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노화되고 쭈글쭈글해진 이유가 피부세포 그 단백질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지고, 그 쭈글쭈글한 수분만 해도 증발하게 모자이크를 해주고 하기에는 콜라겐이나 이런 걸로 화장으로 덧씌워가지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하는 게 바로 피부세포에 바로 그 단백질을, 그러면 단백질을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인슐린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유일한 것들은 뭐냐면, 인슐린이 안내를 해줘야지만 피부에 포도당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뇨 걸린 사람들은 당근 먹고 그러면 이 세포에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그 세포에 인슐린이 공급이 안 돼주고 그러면 세포 문을 열어주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을 못 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을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피부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려면은 혈관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혈관들을 넓혀주는 유일한 것들은 뭐냐, 이 바로 산화질소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화질소를 한 1년 정도 체험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냐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그 다음에 다리에 진한 사람들, 그 다음에 뒷골 땡긴 사람들, 당뇨,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좋아요. 안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신경으로 있는데 산화질소를 술을 먹게 되면 눈 아래 있는 실핏줄이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시력이 어느 날 갑자기 계속 개선이 돼요. 대표님은 그 산화질소 테스트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물속에 이제 산화질소를 이건 기술적으로 만들지 그냥 천연적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물속에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것을 이제 일반 물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회사에서 만드는 산화질소수 물을 과연 여기에 산화질소 물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 시험 키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일반 사람 키트인데 1분 이내에 이제 하얀 것이 아마 산화질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이제 색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건 이제 일반 물이고 이렇게 계속 진해지죠. 이제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물은 이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그 리트머스 형지 이거 마냥 그 똑같은 비슷해요. 이 두 개 자체는 천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합해야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폭풍우 속에 비 올 때 천둥 번개 치면 그 강력한 낙뢰가 쳐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하고 산소하고 변화를 지켜도 하는데 그때 이제 산화질소가 나왔어요. 천둥번개. 이 물들이 이제 작물에 떨어져서 아주 또 작물들이 천둥번개 칠 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잘 되려면 천둥번개 쳐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의미 속에는 이 산화질소가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이그나르 교수 의학자인 그분이 이제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역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산화질소가 이제 우리 몸에서 확장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혈관 내에 혈액 흐름을 좋게 해주고 그러면 바로 몸에 있는 영양물질, 그리고 우리가 필요물질이라는 그 젖산물질들을 빨리빨리 해소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산화질소가 해준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질소가 우리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장질환 있는 분들 응급처치약으로 스프레이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저기 가지고 왔는데, 그게 심근경색이라든가 응급처치로 심혈관 질환하는데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산화질소예요. 산화질소를 혈 밑에다가 뿌려지기만 하면은 골드타임까지는 이상을 줄 정도로. 그럼 심근경색이라면 혈관이 막히면은 피가 세포 속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엄청나게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다치거나 하고 그러면은 통증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게 혈액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니까는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수분이 없어 들어오고 혈액이 차단이. 그러니까 우리 한의원은 침 맞은 게 뭐예요? 피 흐름들을 좋게. 그래서 우리가 심장마비 심근경색하고 그러면은 같은 통증 느끼는 것이 피가 끊기면은 세포들이 산소가 없으면 엄청 고통을 못 사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응급실을 이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같은 통증이 있으면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면은 그걸 이제 염두에 이제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화질소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피로도가 빨리 풀리고 애들은 그렇게 피부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하는 것이 다른 중 하나도 없어요. 혈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가장 이제 병에 이제 취약성이 이제 노출되는 건 뭐냐면 혈관이 막혀있거든.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산소가 없는 것을 암이 제일 좋아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암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사는 사람도 살다가 죽어도 심장은 암이 없어요. 왜요? 심장은 항상 혈액 속에 산소가 풍부해 있으니까 암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곳에 바로 항상 암이 서식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은 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오세리가 하나씩 막히고 그러면은 암이 이제 암세포가 1cm 정도 우리 눈에 띌 정도 되면 한 1000개 정도 암세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혈관이 막히면 암이 살기가 아주 좋은 조건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산소를 마시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암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물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물을 싫어하면은 그런 질병들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왜 이제 그런 이유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해서 5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자, 탄수화물이 타고 나면 뭐가 생겨나요? 가스가 생겨나잖아요. 그 다음 지방이 타고 나면 요산이 생겨나고, 그럼 단백질을 합성하고 나면 아미노산 같은 게 이런 거 생겨나면 뭐가 생겨나? 암모니아 가스가 생겨나요. 그럼 이런 이제 가스들이라든가 요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우리 몸에서 음식을 하고 새끼 소화를 하고 나면 음식 그 찌꺼기들을 다 밖으로 배출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한 소변으로는 찌꺼기를 내보내는데 신장으로 그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혈관이 나쁘면 어떤 식으로 신장에서 하루 신장이 그 기능들이 단계가 나빠진 단계가 5단계 있어요. 신장이 1분에 보통 한 100cc 정도 피를 걸러줘야 정상이에요. 그 신장 2개가 있는데 한 개당 무게가 한 75g 정도 돼요. 이 신장이 75g짜리 2개가 하루 피를 몇 리터로 걸리냐면 180리터를 걸려요. 신장 2개가 180리터를 걸리면 신장 그 말수랑 한 10마리 정도 돼요. 그럼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은 물을 못 먹게 해요. 왜? 피 들어오면 그걸 걸리려면 신장이. 그러면 1분에 100cc 정도 걸려야 이제 신장이 정상인데 1분에 15cc밖에 못 걸리면 신장이 이제 이 시간이 안 오면 이제 안 될 정도. 그 다음 30cc 정도 되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장의 역할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인데 이 역할들이 망가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6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그때 태어나면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기대 수명이 55세였어요. 60년대에 태어난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당신은 55세까지 정도가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20년마다 10년씩 평균 수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80세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로 기준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호상감이죠. 옛날에는 한갑만 지나면 다 호상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간이 나쁘든 콩팥이 나쁘든 한 군데 가라도 나쁘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한두 가지 신장이라든가 한두 가지가 나쁘다 해서 병원에서 돈 벌려고 가면 안 놔둬요. 80대까지는 끌고 가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런 돈들이 소비가 안 되고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물을 먹을 것인가. 우리 사람 체중의 60에서 70%가 물이에요. 60에서 70%가 물이면은 우리가 하루에
물을 보통 얼마 정도 먹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한 1.5리터에서 1리터. 2리터. 네. 근데 그 이제 국제보건기구라고 WHO라고 이 국제적인 기구에서는 사람 체중 1kg당 30cm, 30cc 물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체중 60kg면은 6, 3, 18, 1.9리터. 옛날에는 이제 못 먹고 살 때는 보통 50kg 되니까 5, 3, 15, 1.5리터. 그래서 왜 2.5리터에서 2리터 물이 필요하냐. 우리 음식, 이게 몸으로 들어오면 그 찌꺼기들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영양도 전달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세탁기 세제, 뭐 생설까지라는 이런 거 떼고 나면 재가 많이 남잖아요. 다른 나무라든가 좋은 나무를 떼고 나면 그나마 재가 없지만은 재가 어찌됐든 간에 저기 나무를 태고 나면 반드시 재가 남게 돼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계속 나무를 넣으면 어떻게 방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하잖아요. 다 꺼내잖아요. 그냥 우리 음식을 하루 세 끼 꽉꽉 먹는데 나는 물 하루에 한 컵 정도밖에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은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물 안 먹어도 몸에서는 뭐라 안 해요. 우리 뼈가 수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으면 우리 뼈에도 수분이 22%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몸에서 소화하는데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뼈에 있는 것까지 수분까지를 빼가지고 소화하자고 하는데 몸에 독소라든가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귀라든가 안전 상태가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요산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식에서 나오는 몸에서 자꾸 자동적으로 분리수거가 하는데 물만 주면 되는데 물도 안 주고 그러면 몸에서 분리수거가 안 돼요. 그럼 그 독소가 몸에 다 퍼져요. 그런데다가 혈관까지 모세혈관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이제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몸에서도 분리수거를 하려면 체중이 60kg면은 6, 30, 하루에 전부 1.8리터 물을 한 개씩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의 찌꺼기가 분리수거가 돼요. 그걸 안 먹는 사람들은 뼈에서 수분 빼고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분 빼다 보면은 나중에 70, 80 먹는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시리고 하는 경우가 수분이 없으니까. 수분이 없고 그 다음에 혈관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모든 것을 다 넓혀주고 하고 하려면은 지금 이제 말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60년 만에 저도 우연히 이제 소개하는 이 산화질소. 이 산화질소가 우리 혈관들을 넓혀줘가지고 혈액 흐름대로 원활하게 해주면은 암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세혈관이 뚫혀지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양 섭취를 잘 하더라도 혈관 속에 모세혈관이 길이 뚫혀져야 영양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혈관들이 다 막혔는데 우리가 좋은 차 끌고 아주 뭐 매듭차게 차 끌었는데 돌이 길이 안 좋으면 차 갈 수 없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영양성분 아주 고급진으로 행동하더라도 모세혈관들이 막혀있으면 그냥 흡수도 못하고 그냥 바로 찌꺼기로 이렇게 빠져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은 영양 섭취가 안 되고 먹은 만큼 화장실 많이 가니까 음식을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어차피 많이 줘봐야 흡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들을 넓혀주니까 혈관들을 넓혀주면 이제 가장 몸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피로 물질들을 혈액에서 들어있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로 다 빼냐면 방광으로 빼줘요. 방광으로 빼주는데 당뇨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걸린 사람들은 피가 끈끈하니까 모세혈관에서 피가 한 번, 1분 안에 한 번 배달을 해야 되는데 1분에 몇 번씩 배달해야 되는데 막히니까 피가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럼 피로 물질들을 빨리빨리 해소해가지고 소변이라든가 쓰레기통에 버려줘야지
원활하게 되는데 그 쓰레기들을 못 버려주니까 몸에 피로물질 쌓이니까 당뇨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움직이면은 피로물질들을 못 버리니까 피곤하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 혈관 때문에 그래요. 혈관만 저는 원활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재수없으면 한 150살까지 살죠. 어이구. 그러니까 세상선. 옛날 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병 걸린 것 가지고 의사가 죽도록 안 놔두고 돈 벌어먹으려고. 옛날에는 한두 사람 보고 저기 의사들 선택이 너무 귀찮으니까 서울로 가서 알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시골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 되면은 이제 다 오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건강하게 살기가 70세 넘으면 건강하게 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다 혈관 질환계만 잘 다스려지면은 고혈압, 당뇨들이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혈관 흐름들이 좋게지면은 혈관 흐름들이 좋게지면 몸에서 포도당들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어디로 가 있냐면 전부 간에다가 포도당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서 포도당이 부족하면은 계속 간한테 신호를 하고 혈액에다 포도당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 인슐린 분비량이 당뇨 걸린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포도당들이 혈관으로 인슐린 분비량까지 많이 이렇게 빼주다 보니까는 몸에서 소화를 못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그 지방질에가 그 포도당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까 당뇨가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질소가 이제 가지고 혈관이 확정되면은 그 노폐물, 그 술안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오르면 당뇨라는 각종 질병들이 원활하게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만들고 있는 산화질소만 단순하게 들어갔느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리할 때 아무리 좋은 재료 가져가도 레시피가 안 맞으면은 우리 음식 맛이 안 나듯이 산화질소가 일종의 소고기를 한다 하면 이 맛을 얘기하는 레시피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레시피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들어있는 이제 공익기관에서 이제 연구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일반 불에서도 좀 들어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서 이 미네랄을 가지고 산화질소를 넣어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들어있는 전분에 들어있는 이제 미네랄 한 10개 이상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주면 칼륨은 우리 체액에서 굉장히 혈액 흐름들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떨림 현상들을 없애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규소가 예전 그 부직포이라든가 뽕나무잎을 먹으면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된다 좋은 게 이 규소가 뇌 혈관에 그런 흐름들을 좋게 해주니까 치매 예방에 좋다 해가지고 규소.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그 다음에 일본 후지산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하는 그 물이 화산지대에서만 나오는 이 바나듐. 이 바나듐도 굉장히 혈액 흐름들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이 물에는 바나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도. 우리가 애 낳고 사람들이 할 때 맨 처음 먹는 게 뭐예요? 요도잖아요. 아니, 이제 미역이잖아요. 미역에가 바로 요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이제 아까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요도딩크가 바로 이 몸에 살균작용이라든가 지혈작용이라든가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바로 요도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몰리브덴이라는 것도 이게 들어있는데, 몰리브덴은 물속에서 온대개선을 유발시켜주면은 우리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레늄은 이제 천연 항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텐, 아연, 예전에 이제 분들은, 옛날 분들은 귀한 아들 나오고 그러면 제텐이라고 아연이라는 그 영양제들만 이게 자손을 번창하고 이 생식기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하기 해가지고 제텐 성분, 이게 아연인들만. 대부분 이제 인삼이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얘는 물속에 이제 자연적으로 아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도 좀 적당량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해로워요. 왜냐면 소금 자체는 5만에서 10만 ppm 정도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찍으면서 소금을 찍으면 우리 몸속에 5만에서 10만 ppm 정도 그 농도를 몸속에다 넣어버리면 그 삼투압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것들 거꾸로 빼내버려요. 근데 소금은 굉장히 해로운데 소금 물은 적당히 했을 때 우리 세포에 우리가 땀이 나면 바로 강간한 이유가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단백질을 보호해주는 거에 적정량의 그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쭈글쭈글 안 하고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연적으로 나트륨이, 그래서 여기는 적정량이 이제 들어있고, 여튼 많은 건 해놓은데 아주 이것도 필요 양만큼.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땀이 조금 더 간이 맞게 아마 흐를 겁니다. 이물을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세포를 이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은 이제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연구 논문으로 많이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라든가 이게 대표적으로 혈관 흐름들이 막혀쓰는 것들이 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나이가, 그럼 혈관이 막히면은 혈액이 안 통하잖아요. 혈액이 안 통하면 산소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긴다고 했잖아요. 내 혈관에 들어가는 모세혈관에 그 1000분의 10mm 정도밖에 100분의 1mm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산소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내 혈관에 가지고 산소를 잡아먹으면 뇌에서 기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름이 끊긴다는 거, 술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산소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기억력이 없고 현설수술하고 술 먹으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없으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기억력 때문에. 분명히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기억력. 저도 정상인 상태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아빠 예전에 그 얘기했는데 오늘 5번째라고. 그게 나이가 먹으면 이해는 하는데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참가면 혈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혈관을 넓혀졌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넓혀진다고요. 혈관이 넓혀지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도로에 차선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면 병거 견상도 안 되고 차 흐름이 좋잖아요. 혈관의 바로 흐름들도 좋으면, 혈관 흐름이 좋으면 단순하게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양물질들을 공급해주지. 그 다음에 필요물질들을 빨리 빼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해주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소변을 오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자다가도 오줌을 싸잖아요. 무의식 중에. 왜? 오줌포가 웬만히 많이 오줌 차도 늘어나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밤에 2시, 3시 때도 오줌포가 안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다고 신호를 하잖아요. 오줌 차면은. 그러면 이제,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밤에 소변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어쩌면은 나이가 먹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낮에 부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경우는 낮에 부장난하면 몸이 뜨끈뜨끈하니까 오줌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자다가도 오줌포가 늘어나니까 물이 계속 차다가 안 일어나면서도 오줌을 싸고 나면 우리 손주 오줌포가 아주 잘 늘어나고만 하면서 치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이분도 오줌 싼다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을 하면 아, 우리 손주는 얘는 오줌포가 아주 훌륭하게 잘 늘어나구나.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어요. 오줌포가 늘어나면 먼저 아파가지고 깨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이 혈관을 넓혀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혈관을 넓혀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노폐물을 빨리 빼주니까 그 다음에 활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피부 노화를 굉장히 더디게 해주죠. 그리고 혈액에 세포에 혈관 흐름을 좋게 해주니까 기억력도 도와주고 아마 저물을 한 병을 이렇게 드시고 어디 돈 받을 때라도 어디 옛날 생각하면 잘 알 거야. 여기는 기억력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량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투다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저물 한 500ml 한 병을 먹고도 기억이 안 난다라면 그건 엄살일 거예요. 그게 다 기억이 나요. 혈관 흐름들이 좋아지고 기억날 수 있는 것들 다 나요. 그렇게 이게 산화질소가 혈관 흐름들을 좋게 해줘요. 그러면 혈관 흐름들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노폐물을 빨리빨리 이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우리 보면 단순한 찌꺼기가 아니에요. 혈액 찌꺼기가 소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으면 보통 30초 이내에 혈관으로 그 물이 들어가요. 뇌로는 보통 20분 이내에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면 20분 이내에 물이 처음 다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은 혈관 속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를 맞추려고 어떻게 되면 혈액에 있는 피에서 진짜 빨리빨리 노폐물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혈액의 pH가 7.3에서 7.5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pH가 낮은 물이라든가 이상한 물들이 들어오면 혈액의 pH를 맞추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소변을 빨리 빼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탄산식품이 그래도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저기 칼슘을 pH를 만들어내는 것이 알칼리를 만드는 칼슘이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칼슘에 들어있는 칼슘을 빼가지고 혈액의 pH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지금 혈액의 pH는 가만히 놔둬도 맞춰지는데 우리 뼈에 있는 것들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70, 80 먹으면 식생활을 개선하려면 놔두면 해요. 지금 뼈가 파삭파삭해져 버리죠. 칼슘이 없다. 그러니까 건강도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런 좋은 물들을 먹어가지고 혈관만 탄탄하게 해주면은 남자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력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혈액순환을 많이. 그래서 사람을 애노를 개발하자마자 그 우연을 제품화 시키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래서 비아그라 아버지라고 그가 이그나를 줘서 산화질소를 개발한 사람이 비아그라 아버지를 하는데 비아그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그나를 교수가 산화질소를 개발하자마자 화이자에서 우리 그 코로나 백신 그 만드는 화이자 있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잽싸게 혈관 확장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비아그라를 이 산화질소에서 착안해가지고 비아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아그라는 혈관 확장만 시켜주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정 부위에만 혈액이 쏟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산화질소는 우리 몸 전체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혈기가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그 다음 피 흐름들을 좋게 하다 보면 당뇨는 제가 이제 당뇨 걸린 이 물들을 계속 공급해 있는데 당뇨도 엄청나게 개선이 돼요. 그 다음에 몸에 지났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없어졌고 그 다음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가서 신문이 좀 잘 보여주게 했다는 사람들이 한 5분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안구에 있는 그 실핏줄들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시력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좀 노화가 좀 더디게 해지는 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먹더라도 좀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물하고 관련되고 많이 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돌아서면은 이제 또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고혈압, 당뇨, 비만, 특히 네. 암 쪽에도 네. 좀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고혈압하고 당뇨를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암 쪽에도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료 행위에 가까운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이제 못 드리지만 이 산화질소에 대해 가지고 이 혈액 흐름을 좋게 해주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자면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산소가 차단되고 두 번째 이제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몸의 노폐물 순환이 안 됐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안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고 안 빼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데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냄새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방치하다 보면 이제 곰팡이가 피고 이제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을 가장 그래서 소아암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보면은 성인병에서 이제 나타나는 대부분 질병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혈액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혈액 흐름들을 좋게 해주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이 가장 필요물질이 쌓인 것이 뭔가요? 운동하다 필요하면 몸에 젖산이 쌓여서 이 젖산물질을 해줘주는 게 몸에 이제 산소.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 못 받으면 이제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젖산물질은 그 필요물질로 계속 순환이 빨리니까 심장에서 계속 노폐물이라든가 그 필요물질을 계속 빼서 밖으로 지금 방광에다 계속 찌꺼기를 보내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면역물질들이 이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들이 좋아져 버리면 이제 면역 흐름들을 향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혈구가 뭡니까? 벽에 대한 저항력을 예전에 이제 백혈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혈액암이라고 그래요. 이제 피가 이제 빨간 것을 이제 적혈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는 이제 역할로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벽에 대한 이제 저항성. 그래서 이제 백혈구가 부족하면은 이제 벽에 대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뭐 마스크 쓰고 예전에 몸에서는 뭐 시감세포랑 내추럴 킬러하고 천연적으로 암도 잡아먹 가는 식균세포, 시감세포들이 그 잡아먹는 그 기능들이 약해지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흐름들을 좋게 해주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당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저기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때는 피를 뽑아가지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신은 몸에 당뇨를 관리할 수치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갔을 때도 이제 또 당뇨로 오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혈관 내에 적정이 안 있으면 괜찮았는데 피를 이상으로 이제 피가 끈끈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을 막히고 그 다음에 그 당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은 세균 오염돼도 균들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감기라든가 이런 게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고 이제 감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은 첫 번째 감기 걸린 사람들은 단 것을 먹으면 요구르트라든가 유산균 종류를 먹으면 안 돼. 단 것들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서식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일반 사람들은 거의 같다라고 하는데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틀려요. 세균들은 전파가 안 되고 바이러스는 전파가 돼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잠복기가 보통 한 2주예요. 그래서 얘가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다면 2주 만에 폐사하면은 얘가 코로나 기능 따라 자동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반드시 중간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이나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그 암 세포는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 같이 접촉하는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바이러스는 중간 숙주를 통해서만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온도 조건만 맞으면은 그래서 개구리에 걸려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고는 못 살아요. 온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태풍으로 치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약이 없었던 것이 태풍이 부는 남해안 지역이고 중간 과정에서는 이제 변이 되면서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왜 문제인데 지금은 코로나 윤석열이 할 때는 코로나 막 걸렸어도 코로나 이상 없는데 문재인 때는 그렇게 뭐 심할 정도로 했는가. 그때는 태풍으로 치면 남해안에 초기급이고 지금은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오는 급에 해당되니까 이제 잡종을 된 거죠. 감기보다도 못하는 코로나가 돼버린 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러스가 독감이라도 맨 처음 했을 때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가 항상 맞으러 하는 건 처음에 걸린 것은 굉장히 그래서 바이러스는 약이 없는 경우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세포는 줄일 수가 있지만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는 약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 되면은 기침하면 이 사람한테 옮아가지고 또 그러고. 근데 세균은 이렇게 암이라든가 암세포라든가 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암 바이러스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감기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밖에 나갔다면 항상 따뜻한 물을 드시고 하면 입안에 있던 바이러스균들을 싹 씻어가지고 이로 내려 보내는 순간에 우리 몸 식균세포가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액순환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에너하고 이제 미네랄하고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조금 뭐 궁금한 사람 그럼 그냥 먹는 게 더. 그냥 먹는 게 예. 왜냐하면 물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균들은 병원성 세균이 있고 비병원성 세균이 있는데 일반 물속에 들어있는 일반 세균들이 몇 마리 있다 하더라도 비병원성 세균들은 먹더라도 우리 몸속에 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걸 이제 끓이면은 이제 좀 산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끓이면은 이제 뭉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좋아요. 네, 네. 이 물은 인위적으로 지금 바나듐이나 뭐 칼륨이나 칼슘 이런 거를 넣은 거잖아요. 여기다 물에다가. 아니 지금 내추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연 지하 안반수예요. 안 받으세요. 안반수에서 뽑았는데 그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바나듐, 요주, 네. 칼륨, 마그네슘, 금속 이런 것들이 일반 물과도 좀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또 이 들어있는 물들을 또 물리적으로 또 자체 기술로 또 분리해가지고 좀 더 높게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제소한 물인가 일률적으로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산화질소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산화질소는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물은 이 저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에 대한 물은 지하 안반수예요. 다 내추럴 그러면 거기서 다른 거를 가미한 게 없어요. 산화질소는 그러면 전기로 만드는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노하우라는데 이제 전기하고 같이 이제 해서 만들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물을 얼마 만에 네. 먹어야 되고 네. 이거 뭐 오픈하고 유효기간 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보통 산화질소는 기체잖아요. 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산화질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아, 부분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기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건 산화질소도 기체고 그 다음에 산소도 기체고 우리가 먹고 있는 탄산수 콜라에 들어있는 이것도 다 기체잖아요. 근데 콜라라거나 사이다라는 거 기체 들어있어도 얼른 쉽게 안 날아가잖아요. 뚜껑이 닫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대신 뚜껑을 열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는 다 조금씩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열어놓을 필요 없고, 우리 탄산수라든가 먹을 때 일부러 뚜껑 열어놓고 하진 않잖아요. 모든 것들은 이제 이 기체들은 이제 액체에다가 녹여가지고, 우리 물속에도 이것들 기본적으로 산소가 8에서 10ppm 정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 해갖고 안 날아가요. 거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NO도 이제 기체를 이렇게 녹일 때 이제 이것도 녹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깎기를 끼듯이 이렇게 꽉 껴가지고 녹이면은 얼른 분리가 안 돼요. 지금 말해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막 불어서 넣으면 물이 안 녹습니다. 산소하고 물하고 이제 물 분자가 이제 이렇게 H2O라고 그러는데 물 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각이 105도예요. 물 분자가 이제 각이 이제 이렇게 105도 각도로 있는데 이거 이제 이런 형태로 모이면은 이제 이게 각이 몇 개예요? 오각형으로 되고 육각수는 들어봤죠? 육각수. 물 분자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모이고 하면 이제 각이 6개가 이제 모여진다 해갖고 육각수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형태의 물 분자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소를 갖다가 이제 산소라든가 NO라든가 녹이고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물 수소하고 산소의 각도가 105도 이렇게 마이크로 단위로 이런 이제 물 길이는 이제 원구스트를 갖고 10에 마이너스 10선 소수점 10개로 내려간 이 메타 이 짧은 거리에 이 기체들을 녹여가지고 이 사이에 딱 끼어넣게 하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에다가 그냥 이걸 NO 분단하고 절대 안 녹아요. 왜? 이걸 이 각 사이에다 끼워넣는 기술이 있어줘야지만이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데 쉽게 모방을 못해요. 왜? 이 기술이 접목이 안 되면 저는 원래 이제 화학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 수소하고 산소의 길이하고 벌어진 각도하고 그 다음에 좀 물이 이제 줄어드는 이 기관을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다 계산을 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NO가 기체가 이 안에 물속에 녹아있을 때 영정 기간이 이제 기느냐고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좀 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물에 대한 이제 그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못 만들죠. 그러면 끓이면 좀 날아가는 날은 80% 정도로 남아있다고 네. 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제 끓이는 정도도 이제 어느 정도 끓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도 때린다고 다 안 죽잖아요. 죽도록 때리는 경우는 죽잖아요. 근데 다 날아갈 정도로 끓여버리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먹기 좋을 정도로 좀 한 번 딱 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한 80% 정도는 남더라고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밥할 때 이 네. 물을 넣고 밥을 하면은 네. 원래 밥을 먹으면 당 수치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 물을 넣고 하면 당 수치 안 올라간다더라고요. 그게 산화질소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산화질소가 이제 그 영향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개선되는 이유들은 가장 큰 이유들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에 있는 물 수분들을 빨아들이고 노폐물 순환들을 잘 시켜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서 몸에 당이 적극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몸에 순환 대사가 좋아지면은 몸에 포도당들 이렇게 많이 몸에 혈관 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고 그러면은 몸에서 포도당을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당이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소라든가 산소가 혈액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몸에 포도당을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당이 자동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주니까 몸에 산소라든가 혈관에 있는 영양분이 풍부해지니까 굳이 포도당을 끊어질 필요 없죠.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에서 포도당이 간에서 계속 욕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포도당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슐린 분비되는 양만큼.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다 빼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NO가 혈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00m 고산지대로 가면은
우리 몸에서 혈관 산소가 한 30% 정도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혈액 흐름들이 급격하게 낮아지니까 어지럼증 생기고 빈혈이 생기고, 그래서 고산지대 올라가면 혈액순환, 혈액의 흐름들이 아주 낮아지니까 고산지대 가면 주로 약을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비아그라를 가져가요. 혈액 흐름도 좋게 하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당시에 막 어디 멕시코 뭐 고산지대 간다고 뭐 비아그라 가니까 뭐 엉뚱하니 막 사회에서는 여론을 이상하게 조장하고 그랬는데, 이 고산지대에 가면은 혈액 흐름들이 크게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비아그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혈액 흐름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산지대에 가면은 혈액 흐름들이 낮기 때문에, 혈액 흐름들이 낮으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면 포도당도 많이 필요하는데 못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빈혈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고산지대에 가면은 혈액 흐름들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높이 3,000m 이런 어디 등산할 일이 있으면은 이거 산화질소 병들 가지고 와가지고 좀 드시고 하더라도 효과들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가하면 안 좋다고, 저것도 절대 필요한 농도로만 하지 무조건 나이는 높이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산화질소는 한 0.2 정도만 들어가도 우리 몸에서 효과를 다 나타내요. 그 정도로 산화질소는 몸에. 그래서 저게 이제 드시면은 몸에 일단 컨디션부터 많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옛날에 도시 있는 애들이 시골 가면 배 타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세계는 오염돼서가 아니에요. 도시의 수돗물은 물이 연해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지하수에 가면 물이 세요. 근데 위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물 먹다가 시골에 센 물 먹으면 위가 갑자기 거부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배앓이를 해요. 그래서 시골 물을 오염이 돼서가 아니라 배앓이를 그런, 그래서 물을 갑자기 이제 바꿨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이 드시면은 물을 조금 미진하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